이렇게 그 아메이를 정의를 할 때 다단계 판매로 정의를 하지 않잖아요. 음. 그 이유가 뭐냐면 판매라고 그러면 내가 써보지 않은 거를 이득을 위해서 써보지 않은 것도 이득을 위해서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판매에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샵들을 보자고요. 매장, 뭐 슈퍼, 샵들을 보면 내가 입지 않는 옷을 팔아요. 남자가 여자 속옷도 팔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팔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내가 안 입는 건데 라고 파는 게 아니라 누가 입을까? 어떤 사람들이 찾을까? 그리고 이것을 입었을 때 어떻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게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가령 물류창고를 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 물류창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 제품을 가지고 물류창고를 한다라고 하면 창고에 배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뉴트리대로, 아티스트는 아티스트대로 이렇게 하겠죠. 구분을 내겠죠. 네, 구분 짓겠죠. 그거는 DP하는 입장에서의 구분이에요. DP. 그런데 판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를 앞쪽으로 빼고. 그쵸, 움직이기 편하게 빼겠죠. 그리고 잘 팔리는 거를 빼고 가령 이거예요. 골든팩을 사는 구매자가 이거를 사면서 동시에 만약에 동시에 마우스 스프레이를 사더라 라고 하면 골든팩 옆에 마우스 스프레이를 놓는 게 나아요. 품목 구분이 안 맞지만 그게 효율적이라고요. 쿠팡이 5조 정도의 가치가 지금 떴죠? 5조인가? 50조인가? 모르겠어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쿠팡은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적자거든.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왜 투자를 했을까? 그만한 가치가 왜 갑자기 또 떠올랐을까? 상장하자마자 라고 보면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럴 수 있어요. 쿠팡이 고객이 많아서 그런가?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고객 많죠. 카카오처럼. 고객이 많아서 그런가?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도 또 있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갑자기 떠버린 거거든요. 지금 적자인데도. 뭐냐면 쿠팡의 물류 시스템이에요. 쿠팡의 물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품목 구분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찾는 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무지 빠른 거예요. 그럼 데이터화하면은 충분히 그 방법을 취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도 책을 팔아서 하는 처음에 그걸 시작을 했지만 물류 하나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돈을 못 벌어요. 물류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벌어요. 그게 다 빅데이터예요. 물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차를 팔아서 돈을 번다? 아니야. 아니에요. 요번에 뭐 주가 그 비트코인 갖고 장난쳤다고 욕을 먹었지만 비트코인은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를 팔기 위해서 다른 부가가치를 띄우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를 띄우면서 차가 팔리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아메이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메이에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 단순히 내가 슈퍼나 샵을 차려서 DP를 해놓고 판매하는 일은 아닌데 그들에게서 배울 필요 있는 것들은 있어요. 뭐냐면 가령 편의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여기 밑에 편의점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여기가 월 임대료가 320인가 나간대요. 320 정도. 그 조그만 매장이 320. 이게 그 아니 분양가에 따라서 막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조금 비싼 동네잖아요. 조금 비싼 고게 8억대래요. 8억대. 네. 그러면은 분양가가 8억대인 데에서 이제 300여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서 직원 인건비 나가야 되고 전기료 나가야 되고 프랜차이즈 이것도 비용 나가야 돼요. 그럼 얼마나 팔아야 될까? 하루에 10만 원 이상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매출이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지. 이상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만 따져도 10만 원 꼴인 거고 거기다가 급여라든가 이제 전기세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자기가 투자한 비용이 있는데 자기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0만 원 남는 거 택도 없죠.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객단가를 얼마를 해서 얼마큼의 매출이 나와야 된다. 그럼 몇 명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 돼. 그런 거 조사 안 하고 그냥 이 자리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10중 8구는 망하죠. 그러면 아메이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기 사장 입장에서는 담배를 안 피워. 담배를 팔아. 근데 담배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담배 하나만 해도 벌써 그게 얼마인데요. 한 보루씩만 해도 그 종류가 얼마인데. 근데 한 보루 갖고 안 되잖아요.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난 투자금을 들일 때는요. 이게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는 알기 때문에 조사했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안 펴도. 그러면 내가 지금 나한테 아메이의 이 카탈로그 안에 있는 제품, 이 아이템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는데 내가 이 아이템을 모른다라는 건 내가 지금 슈퍼를 차릴 건데 뭐를 팔려야 될지도 모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슈퍼를 차리는 것처럼 이 편의점을 차리는 것처럼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야. 뭐 다단계처럼 가입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시작하려고 그러면은요 400만 원씩 사야 되고. 그것만 사갖고 되게 될 것 같냐고요. 매장 내야 되잖아. 매장 임대료에 인테리어 비용에 한 세트 갖고 될 것 같냐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억대 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명 한 명 끌어들일 때마다 그들 표현대로 한 명 한 명 영입할 때마다 엄청난 비용이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입에 목숨을 걸죠.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돈을 투자했잖아. 그러니까 배우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걔들 미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거의 뭐 그 신격화되어 있는 미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잖아요. 이게 들어봐서 알잖아요. 그 약과예요. 왜 그러겠냐고요. 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 제품에 대해서 꽤 차버리는 거야. 카탈로그도 안 만들어요, 걔들은. 전단지 다 개인이 만들어요. 카탈로그 이거 2,000원,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말이 안 되는 금액이야. 이거 회원들한테 서비스하고 있는 거야. 근데 2,000원 주고 산다고 이걸 타박을 한다고요? 만약에 이거를 판매를 안 하고 그냥 나눠주면은요? 너무 없어지지.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게 전부 다 제품 가격에 산입돼 버려요. 그럼 제품의 퀄리티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거 없이 2,000원이라도 지급을 하고 내가 사기 때문에 2,000원의 가치만큼 내가 이걸 소중히 하는 건데 그 2,000원의 가치가 이게 실제 그냥 실가치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 만들려면 더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반도 아니라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실제 얘의 가치는 그거일 거냐?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한 권으로 인해서, 이거 한 권을 제대로 알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회. 그 사람이 이거 한 권으로 알아들어서 이거 한 권에 간단한 사업 설명도 해주고 장점 설명도 해주고 알아들어서 그 사람이 5년 뒤, 10년 뒤에 연봉이 1억이 넘어간다, 2억이 된다 그러면 자연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거의 가치는 얼마큼일까? 그 한 권으로 파생된 가치를.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2,000원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 거로 보면 나는 여기에서의 가치가 얼마큼을 두고 있냐는 거죠. 내가 이 안에 있는 제품을 얼마나 아느냐. 매장 주인한테 가가지고 저기 그거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디 있다고 딱딱 나오잖아요. 이 조그마한 슈퍼뿐이 아니라 대형에서도. 근데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를까라고 보면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돈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아메이를 이야기할 때 이제 여기 밑에도 벌써 이제 2명의 고객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밑에 3명, 4명째 이제 늘어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회원가입 안 시켰어? 아직. 얘기할 틈이 없네, 회원가입까지는. 회원가입까지 얘기할 틈이 없는데 왜 벌써 이거 출시하지도 않은 제품을 주문을 받았을까요? 제품을 1개, 2개 전달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딱 다시 깨워준 생각이 뭐냐면 아메이 제품이 좋더라예요. 역시 소문으로 들었었는데 맞더라 였어요. 좋네, 맞네, 네 말이 맞네 라는 거를 통해서 그 다음 질문을 나온 거야. 그 다음 질문이 나온 상태에서 이 제품을 내가 만약에 몰랐다면요 에너지팩을 권했다거나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에너지팩을 권하면서도 고민했을 거예요. 애한테 이거는 좀 센데 숫자도 많고 애가 싫어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물어보니 애가
그렇다는데 그럼 이걸 권하기가 참 애매해. 그러면은 기껏 데일리나 줬겠죠. 데일리가 나쁜 제품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면 아는 한도 내에서만 가는 거예요. 근데 난 전 제품을 다 알고 있잖아. 거기다가 경험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장 최적으로 권할 수가 있어요. 물어봤을 때. 근데 신제품까지 알고 있잖아요. 데이터 다 보고 있잖아. 본사에서 이런 데이터가 딱 나오면은요. 나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다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어 이미. 아, 뭐 들어갔구나.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이겠구나.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걸 누구한테 추천할까? 가격대 어떻게 형성될까? 그리고 본사에서는 마켓 전략 어떻게 해줄까? 내가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 이것만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품 하나하나 공부해야 되는 단계를 빼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내가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이미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공부를 한다라는 건, 내가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파트너가 생기기 전에 공부해야 된다. 근데 그 공부가 고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거야. 내가 투자금이 없지만, 투자금을 만약에 여기 슈퍼처럼 2억, 3억처럼 이런 편의점 하나 그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투자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거를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1,000만 원을 저한테 맡겨보실래요? 돈 없어. SB 되면 줄게. 이자 붙여서 돈 없다니까. 10%. 돈 없다니까. 아이고, 이렇게. 어? 요즘 비트코인에도 한 3, 40% 했는데. 비트코인 망할 건데 그럼 20% 할까? SB 되면 줄게. 20% 붙여서. 돈 없다니까. 돈 없어요? 방향성이 없었어. 방향성. 착한 가격이네. 착한 가격이에요, 그거. 그래서 남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A스텝이라고 그러죠. 8단계. 성공의 8단계. 이거는 성공의 방법론적인 거고, 행동론적인 건 탱커라고 그래요. 탱커. 탱커를 안 해야지. 예, 안 하셨죠. 그 탱커에 이제 시동이 걸리신 거야. 뭐가 걸리냐면 첫 번째, 책을 보자. 책을 봤을 때 이점들은 이미 이제 경험을 하고 계시고 알고는 있었죠. 근데 이건 추가로 경험하고 계시는 거고. 두 번째, 오디오를 듣자. 오디오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꽂고 있었고. 속도 약간 높여가지고 들어가. 네, 그리고 그때 보셨잖아요. 제가 초반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빨리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계속 그랬었죠. 블루투스가 안 된다. 차 안에 오디오가 안 된다. 그 운전 중 옆에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전 들으면서 그랬죠. 개뿔, 핑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옆에서 듣든지 말든지. 그렇죠. 개뿔, 핑계 그랬어요. 그리고 미팅이라는 건요. 미팅? 어. 미팅은 진짜 미팅을 안 했지. 미팅이 그럼 뭘까? 말 그대로 미트. 만나다. 만나다. 왜 만나? 뭐하러? 전달 사업이니까 어. 만나야지. 만나서. 내가 하고 있다, 아메를 하고 있다만 얘기를 해야지. 아메이를 하고 있어. 넌 하지 마. 아니지. 그러면. 그쪽에서 관심 보일 때까지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A 스텝에서의 미팅과 여기 탱커에서의 미팅은 조금 달라요. 의미가. A 스텝 쪽에서의 미팅이라 그러면 스폰서나 시스템을 통한 미팅에 함께 초대하고 내가 함께 배우고 함께 알린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탱커에서 행동에서의 미팅은 조금 달라요. 내가 변화된 거 보여줘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거는 내가 뭐 하고 있는지는 슬쩍 보여줄 필요가 있지. 슬쩍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슬쩍 딴 거로 가죠. 거기서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에 또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고. 내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상대방이 내가 이야기했다라고 들었다는 건 그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 그때 말했잖아. 기억 안 나는데 그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건 미팅이라는 거, 아메이는 미팅에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미팅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거냐는 거예요. 얻을 게 있고 줄 게 있어요. 스폰서나 시스템을 통해서 나의 열정, 지식, 이런 것들을 얻어요. 그리고 내 파트너와의 미팅을 통해서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함께 하자 하잖아요. 그런데 열정과 지식을 스폰서나 시스템에서 주어도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죠. 그냥 뭐든지 나부터 시작하는 거야. 앉아 있는 게 돼버리는 거야. 실제로 나도 이렇게 이제 미팅이 진행이 되고 온라인 미팅에 초대되고 뭐하고 해서 봐요. 보면 예전에도 그랬고 이제 내 파트너뿐이 아니라 다 보여. 특히 뒤에 있으면 더 잘 보여요. 제가 뒤에 있었잖아요. 방송실에서. 위에서 보고 있잖아. 더 잘 보여요. 그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예쁜 척하고 듣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러면 왜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 벌어가면서. 그 시간 투자해서 온 거잖아. 나의 소중한 시간을. 그러면 집중해서 배워서 무엇을 한다? 알려주고 함께 할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저 사람도 되는구나. 가령 이번에 또 뉴 루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왜? 아니 근데 5일날 비 많이 온다는데? 5일 6일? 알았어요. 자, 그러면, 뭔 얘기했죠? 뭔 얘기했죠? 초대. 초대해서, 누가 뭐 하고 있는지 그 뒤에 있으면 다 보인다고. 다 안다고. 보여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그 강의에서 흡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강의에서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잖아. 내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흡수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흡수를 했을까예요. 누군가에게 그거를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목적은 가르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시험 보려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가르치려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냐? 내가 줄 수 있는 게 많아야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믿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제품 애용이죠. 프로덕트. 100% 제품 애용이라고 그래요. 100%. 100% 제품 애용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나 승리 안 하는데? 나 기저귀 안 차는데? 나 립스틱 안 바르잖아. 나 남자야. 무슨 남자가 화장을 해. 나 머리카락이 없어. 무슨 샴푸야. 그 상황에서 맞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외시키기 시작하면은요, 나는 젊어서 비타민 안 먹고, 나는 건강해서 비타민 안 먹고, 나는 남자니까 빨래 안 하고, 난 남자니까 설거지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점점 뭐가 되죠? 아이템이 줄어들어요. 아니, 그물도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짜서 그물을 던진다고 해도요, 그물 코가 촘촘해야 돼요. 그래야지 잡혀. 그리고 그물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 잡혀. 헐렁헐렁 해가지고 요만한 그물 갖고 고기가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줄이는 만큼 나의 그물은 작아지면 고기가 잡힐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내가 쓰지 않는 제품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관심 갖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직접 해보기는 어렵잖아. 그죠? 물론 약간 똘끼가 도는 남자 사업자분들이 자기가 해보는 분도 있어요.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나는 똘끼는 돌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아요? 내가 만져보고 뭐하고 비벼보고 뭐하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다른 거랑 비교를 해서 이거 분명히 다 다른 거를 하고 춤을 추면 쓸리겠다 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직업이 그쪽인 애들한테. 그랬더니 그렇대. 이거 써봐. 그리고 하나 줬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써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 제품을 그걸 내 아이템이기 때문에 슈퍼 사장님 마냥 내 아이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본 거야.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안에 있는 제품이야. 이 안에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걸 굳이 두고 시중에서 선전하는 제품이 눈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저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또 굳이 사. 굳이 사서 또 그걸 또 쓰네? 근데 그걸 또 누군가가 봐. 내 파트너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쓰는 제품이 하나면은요, 내 파트너는 100개가 돼버려요. 소비자면 상관이 없어요. 소비자면 자기 선택이야. 소비자가 만약에 내가 유산균을 설명을 해줬어. 근데 TV에서 요즘에 연하가 선전하더라고요. 락토페? 아니, 유산균을 선전하더라고. 무슨 바이오, 먹어 바이오 그러면서. 그러면서 진짜로 잠까지 살아간다고 헛소리 하던데. 아, 근데 잠까지 가죠. 1000마리면 2마리만 살아가는 건데. 근데 몇 퍼센트가 살아서 가는지 그런 얘기는 안 해. 어쨌건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요. 거짓말은 아니야. 거짓말은 아니야. 거짓말은 안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거기다가 몇 퍼센트라고 표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것처럼 80%대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네가 30%도 안 들어간다 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30%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살아간다고 그러죠.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들은요, 연하가 선전했잖아. 바이오 이러고. 그럼 그거 사서 먹으면 연하한테 저 보너스 돈 주는 건데? 이쁘니까 줘도 되죠. 아니 아니. 이쁘니까 줘도 돼. 근데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럼 소비자가 조금 더 좋은 제품을 그러한 비용 없이 그런 비용 없이 구매해주게 알려주는 건 내 몫이란 말이에요. 어쨌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선택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비즈니스로 선택한 내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 가치를 봤단 말이야. 그리고 공부를 해봤어. 왜 이렇게 좋은 걸 알아? 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왜 그걸 사야 될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은요, 내가 지금 밑에 편의점을 열었어요. CU야. 근데 왜 옆에 LG로 갈까? 판매하는 알바가 이쁜가 보지. 판매하는 알바가 이뻐서. 그러니까 제품의 100% 애용이라는 문제는요, 이거는 기본적인 생존의 가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쇼더 플랜이라는 거 있어요. 쇼더 플랜, 프로더, 피플 3가지를 다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하려고 앞에서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누구는요, 책 보기가 뒤질나게 싫어요. 누구는 오디오 듣기가 싫어요. 누구는 미팅 오는 게 싫어요. 이럴 수 있다고. 그런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는요, 4번이에요.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남자여도요, 화장실에서 똥 놓고 닦는다니까? 이빨 닦고? 근데 내가 남자 사업가들한테 그러죠. 나만큼은 아니어도 세탁을 직접 해봐라. 어떻게 빨리나. 그래야 느낀다. 화장품이 나오면 발라보고 써보고 느낌만 본 다음에 와이프 선물하더라도 써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세탁은 해봐라라고 표현하는데 화장품은 써보는 게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작은 제품이잖아요. 세탁 종류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배리가 워낙 적어. 그러면 그런 적은 제품은요, 그냥 써, 네가 해봐 라고 해도 큰 충격이 없어요. 사업하려면 그 정도 써야지. 꼴랑 13,000원인데.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 써본다 그러면은요, 벌써 화장품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게요, 종류가 왜 이렇게 많냐고 나한테 막 승질을 부려요. 화장품 종류가 왜 이렇게 많냐고. 거기부터 한번 걸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는 화장품을 안 사봤거든. 여자도 화장품이 왜 이렇게 비싸네? 우리 거 싸. 우리 거 싼데, 30만 원짜리도 있어. 우리 건 싼데, 자기가 안 써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도대체 얼굴에다 뭘 그렇게 퍼바르냐고 비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써 라고 말하기에는 중간에 충격이 발생할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써보고 라고 표현하는,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쇼. 내가 어떠한 쇼를 보여줄 수 있냐예요. 내가 만약에 마술쇼를 해요. 동전 마술을 하나를 할 줄 알아. 그럼 쇼가 될까? 안 돼요. 동전 마술, 카드 마술, 탈출 마술, 뭔 마술, 막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할 줄 알면 쇼로가 되고 보러 온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 쇼의 범위가 커지는 거야. 그리고 쇼를 한다는 것도 쇼 잘하시잖아요.
기질 있잖아. 사기꾼 기질이. 타고나지. 네, 타고났어요. 매너가 좋은 사람이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 알아요? 항상 그건 나 태초부터 어. 카사노다부터 시작. 매너가 없는 사람한테 안 넘어가. 매너가 있기 때문에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매너와 함께 플러스해서 약간의 그 사람한테 강조점만 알고 있으면 과장이 아니라 그게 쇼가 되는 거야. 무대 매너라고 하죠. 쇼. 어떠한 쇼를 할 거냐예요. 플랜에 대해서, 프로덕트에 대해서, 피플에 대해서. 이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오우. 김민조 씨가 와가지고 얘네 집에 가면 항상 마술을 본다 라고 해요. 와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플랜도 마찬가지예요. 플랜도 어머 그런 거였어? 신기하다. 플랜 이게 딱 박혀야 돼요. 암에 있는 말이지 1959년 장면에서 근데 말이야 돈이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됐다 치바 치아라 이렇게 돼버리는데 갑자기 수입이 뒤집혀.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되네? 오와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거는 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깊이까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어떠한 포인트로 그걸 알려줄 거냐. 아메이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안 하고 신뢰를 지켜온 기업이야. 61년째. 그걸 전부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짧게 어우 재밌는데? 어우 신기한데? 이런 거였어? 아메이가 전혀 새로운 마케팅이잖아요. 일반적인 시중에 있는 마케팅하고 완전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알아라고 하는 건 알면 해야 돼. 다 안다라는 건 그냥 자만이야. 진짜 몰라요. 나도 아직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신기한데 라고 해야 되는 게 플랜인 거예요. 제품은 와우. 써보니까 와우, 보니까 와우. 그리고 피플은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 피플에 대해서 프로모션이 되려면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애정이 있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요 내가 전화를 하고 싶어진다니까. 애정이 있고 관심이 없으니까 전화가 하고 싶지 않은 거고 카톡이 보내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안 궁금한 거야 그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이 궁금하면 당연히 전화하고 싶어지고 당연히 만나고 싶어져요. 만나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다시 피플 쇼를 하라고 했잖아. 쇼. 선행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애정하는 마음이지만 목적은요. 여기에서의 쇼가 제가 처음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 이해하시죠? 내가 나를 프로모션해 줬던 거. 여기에서의 쇼는요. 피플은요. 스폰서와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프로모션 할 거냐요. 이거를 프로모션 하려면은요. 그때 기억나시죠? 변호사 한 명 왜 날라갔는지. 응? 변호사 한 명 왜 날라가는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변호사? 차 태워 보냈다가 왜 날라갔는지. 그게 저를 업신여겨서 저를 깔고 봐서 이렇게 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아니지. 그 은연중에 나왔지. 은연중에 뭐가 나왔었냐고. 자기가 올라가고 싶었던 거야. 개뿔도 없어. 자, 그것 때문에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소비자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가 잘났어. 네가 이뻐. 그런데 우리 스폰서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너랑 잘 어울릴 거야. 같이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요. 거기서 실수를 해요. 자기를 띄우려고 그러죠. 자기를 띄우려고 하거나 자기를 낮춰.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나는 낮추면 안 돼. 나는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거야. 나를 왜 낮춰요? 내가 좀 종이야? 안 낮춰.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요. 나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나를 낮추면요. 상대방이 나를 깔보고 업신여기게 돼버려요. 나를 낮추면 안 되는데 나를 낮춘다거나 나를 올린다거나 이런 실수를 하죠. 그래서 저기 미안하지만 차린 거 없지만 그래서 세상사가 중간계가 제일 힘든 거야. 그리고 제일 힘든 사람들도 중간계 있는 사람들이고. 많이 가진 자들은 좀 더 걱정은 덜 하겠지. 그리고 없는 자들은 아예 포기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겠지. 근데 중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갈까봐 겁내고 올라가지 못해 안타깝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중간계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서민 경제에서 이렇게 그 가계 지출이 안 줄었대요. 더 소비가 더 늘어서 가전제품 같은 경우. 가전제품 넣은 것도 이거 서민에서 음. 안 늘었대요. 아니 버는 게 없는데 왜 늘었을까? 가정 앞에 명품 매장 앞에 20, 30대들이 줄을 서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서민. 그 걔들도 서민이지. 걔들은 서민 생각 안 해요. 엄마 돈이잖아, 아빠 돈이잖아. 서민 생각 안 해. 물가가 올랐어요. 쓸데없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근데 서민들은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요. 그분들한테 기회가 있을 것 같냐고요. 기회가 없어요. 네, 기회가 없는데 TV에서 보니까 그 요즘에 선전 중에서 이제 보석 선전 나오고 그리고 그 대형 차들 이렇게 판매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석 선전 나오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다이아몬드 1캐럿 정도는 껴줘야죠.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갔는데 그런 걸 이런 걸 힐링하셔야죠. 보상심리?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한테 다이아몬드가 무슨 다이아몬드야? 실반지도 없는데. 그런데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해요. 12개월. 힐링 되잖아요. 마케팅이 극각으로 가요, 지금. 완전히 극과극으로. 자, 당연히 나는 중산층이 아니야. 중산층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뭐 끊어졌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서민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돼요. 서민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힐링한다고 다이아몬드 300여만 원짜리를 끼냐고요. 이거 엄청 가격이 좋은 거래, 싼 거래. 힐링하겠다고 이걸 끼겠냐고요. 300만 원이면은 몇 개월치 식비야 도대체. 식비. 내 입장에서 식비라고 300만 원이면은요. 나 혼자 먹는다 그러면 1년 넘게 갈 거라 아마. 이건 아니야. 아, 그래요? 하루에 3끼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2끼를 줄인다 해도. 엄마가 야채 주는 거 잘 먹고. 그럼 그거 가지러 갔다 와야 되잖아. 그 비용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식비라고 했잖아. 식비. 모자라. 고기 사 먹으러 갈 일도 별로 없는 놈이고.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서 식비로만 따져서? 식비로만. 밥. 아니야, 영양실조 걸어가지고 걸어서 못 다니고 기어 다닐 것 같아. 기어다닐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당장 쓸 거 없는데 그 다이아몬드 먼지가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근데 그걸 왜 보고 있어? 저는 홈쇼핑 채널을 가끔 틀어놓는 게 도대체 마케팅을 뭘로 하나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봐요. 그 여자들의 말투. 그런 것 때문에 봐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를까? 요번에도 체육복 질를까? 이렇게 해서 여기 힙이 올라가면 뒤에서 봤을 때 더 멋져 보이겠지. 체육복 집을까? K-스위스 3벌에 얼마 질를까? 근데 순간 생각하죠. 품질. 아니 품질을 둘째치고 순간 생각하죠. 내가 체육복을 저기 지금 입는 것도 안 입는데 내가 왜 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이성적인 그 감성은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칼이잖아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없어, 진짜 먹고 살 거 없어요. 그 상태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면 슬퍼요. 근데 그렇게 없지는 않아. 그럼 끊을 수는 있어요. 끊으면서 생각을 하죠. 요번에 딸내미 이사를 하는데 이사비로 100만 원을 줘야 되고 뭐 이런 거들은 이제 내가 이제 계산하는 돈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건 안 써야지 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건 슬픈 게 아니지. 그러니까 슬픈 게 아니라고 조절하는 거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냥 막 질러대면은요 이 집이 무너지겠지. 조절하는 거죠. 근데 그 조절조차도 안 되는 삶들이 있잖아요. 네. 가령 사모님의 경우에도 조절이 됐겠냐고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어릴 때 빼놓고 중간에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를 해놓는 게 쉽지가 않고 없는 상태에서는 뭔가를 결정할 때 급하게 돼요. 그럼 급하게 되면은 이자 18%요? 이게 말이 되는 퍼센트야 그게 지금? 근데 그게 선택이 왜 됐었냐고요. 급했으니까. 급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급하면 문제가 발생해 그때 더 커지는 거야. 그게 악순환의 고리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려면요. 내가 상황 정리가 되고 분석이 돼야 되거든. 근데 상황 정리와 분석은 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 18%도 실질적으로 그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거 받은 거야.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씨 또 대출 받으라고 문자가 있어 그랬더니 없을 때는 대출 받고 싶어도 돈 빌리고 싶어도 빌릴 데가 없고 있을 때는 필요 없는데 돈 빌리라고 돈 달라고 하지 그러더라고요. 이율도 막 할인해 준대요. 그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급하다라는 얘기는요. 선택지가 없다는 소리잖아. 선택지가 없다는 소리는 그만큼 힘들다는 소리인 거고. 그러면 그 상황으로 계속 두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탈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에서 진짜로 목숨 걸고요. 이 탱커가 10가지 행동인데 지금 5가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목숨 걸고 지켜봐요 이거를. 책 보는 거 하루에 30분 어려운 거 알아요. 엄청 피곤한 스케줄이야. 알아. 근데 오디오 듣는 건요? 너무 쉬운 환경이에요. 환경적으로. 너무 쉬워. 미팅 참석하는 거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와 개인적인 미팅과 시스템적인 미팅도 달라요. 월요일 날과 화요일 날. 월요일 날 8시, 화요일 날 9시. 제가 카톡을 보내잖아요. 카톡을 왜 깔아놓으셨는지 모르셨어요? 안 본다고. 그래서 문자까지 보냈네? 제 회원들 중에 카톡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카톡 보낸 다음에 문자에다가 또 보내요. 카톡 이러고 보내요. 카톡 보라고. 환장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근데 굳이 카톡을 안 본다는 사람한테 문자 또 보내는지 알아요? 볼 때까지. 묶어놓잖아. 묶어서 같이 오는 정보가 있어요. 거기에서 선택 취향이 가능하거든. 카톡이 장점이 되게 많아요. 문자보다. 그래서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애용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셨고요. 그리고 쇼더 플랜, 쇼더 피플, 쇼더 프로덕 문제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프로덕은 제품에서 해결이 되단 말이에요. 피플은 이미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니까 굳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플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쉽게 설명할 수 있나를 고민하고 해보셔야 돼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법까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쓸데없이 머리는 좋잖아요. 어제도 그 소리 들었어. 그거만 믿고 안 한다. 그게 더 나빠요. 제가 딸내미 공부를 한다고 그럴 때 내가 걱정했던 건 딱 그거였잖아요. 머리 믿고 안 할까봐. 근데 하은이하고 나하고는 다른 종류예요.